잘 만들어졌다든지 요즘 스타일로 나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1회 했었던 올해 진명 요구에 비하면 나쁘지 않고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요 정도 선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나오고 나면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이런 걸 보고 막 절대 안 나온다, 문제를 잘못 냈다 그러진 않죠. 이 정도 선이. 그러면 안 되죠. 오셨어요? 잘 안 나오죠. 요즘 트렌드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요 정도 문제는 선생님이 해설을 해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셨을 때 그지 같긴 하지만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정도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래야 1등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진명여고 작년 거는 올해 거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1회차는 좀 그럴 수 있어요. 1회차는 그 정도 선까지 안 나오고요. 실제로 나오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선이면. 아마 그때 이야기 드렸나 모르겠는데 진명여고 이번에 시험 봤었던 거 1회차 1등급 컷이 60점 초반이었대요. 10% 컷이 1등급인데 그게 60점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응? 아마 답지가 틀렸을 거예요. 아니면 네가 계산 잘못했든지. 아니야, 네가 계산 잘못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자, 2회차, 진명여고 2회차 작년 거 보겠습니다. 작년 거 보시면 1번, 2번, 3번 별거 없어요. 4번은 알파랑 베타가 켤레 형태는 아닌데 부호가 반대인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호가 반대진 않죠. 어쨌든 정리를 좀 하시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뒤에 있는 알파분의 베타바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바를 직접 구해서 넣는 게 아니고 통분해서 정리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베타바 알파 알파바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때려박아서 푸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 다항식에서 x의 개수가 54다라고 했어요. 문제 자체는 그냥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3차밖에 안 되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뭐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3차 전개 2번 해서 하셔도 돼요. 뭐 이거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뭔 이야기 하려고 이거를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그것 때문에요. 요즘 배우고 있는 게 뭐죠? 요즘 배우고 있는 게 없어요. 확통에서 뭐 배우고 있죠? 순혈조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중복조합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항을 몇 개 뽑냐로 몇 차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x 더하기 a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사실 이 친구는 x 더하기 a, x 더하기 a, x 더하기 a 이렇게 3번 쓴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 x 더하기 a 중에 하나 뽑고 x 더하기 a 중에 하나 뽑고 x 더하기 a 중에 하나 뽑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x제곱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x제곱이 나오려면 여기서 x를 하나 뽑고요. x를 하나 뽑고 x 말고 a를 뽑으면 돼요. 상수. 맞습니까? 근데 이 방법 외에 또 x제곱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죠? x 뽑고 a 뽑고 x 뽑아도 되고요. a 뽑고 x 뽑고 x 뽑아도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 3개 방법 말고 혹시 또 x제곱을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그럼 이 3개는 사실 뭐처럼 보이냐면 x, x, a를 늘어놓는 3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x, x, a를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걸 늘어놓는 방법이니까 우리 배웠어요. 순열에서. 요런 친구들을 늘어놓을 수 있는 모든 방법. 뭐라고 불렀죠? 이거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전체 몇 개니까? 3개니까 3팩을 뭘로? 같은 거 개수인 2팩하고 1팩으로 나누시면 돼요. 1팩으로 나누는 건 이따 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래서 3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전개를 한다면 x제곱 a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죠. 그럼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3a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을 확장하는 게 오늘 정규 수업의 목표고요. 그래서 x의 4제곱, 5제곱, 6제곱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식을 모르고 있어도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확통에 있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직선하고 그래프가 x축과 x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와 항상 접하는 직선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 쓰시면 되고요. 7번이요. 이게 이제 작년 그리고 뭐 이제 문제집들에서 조금 많이 다뤄졌던 형태인데요. 문제에 덧셈 곱셈 덧셈 곱셈 나왔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나와 있고 A, B가 나와 있으니까 구하지는 말고요. 필요하면 구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A-B의 절대값, 둘의 차랑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4개 중에 2개가 나오면 나머지 2개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에 M이 뭐라고 나왔어요? AX 더하기 BY. N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BX 더하기 CY. 이렇게 나왔죠?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A, B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M세제곱 더하기 N세제곱입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죠? M 더하기 N에 M제곱 마이너스 MN 더하기 N제곱이에요. 그럼 M 더하기 N을 구해볼까요? 이 둘 더해볼게요. 이 둘 더하면 AX, BX니까 X로 묶으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BY, 요 신현. AY 아니냐? AY죠. 이렇게 둘을 Y로 묶으면 뭐가 남아요? A 더하기 B가 남죠. 그럼 공통인 인수 A 더하기 B 있으니까 A 더하기 B로 묶으면 X 더하기 Y예요. 그럼 우리 결국 M 더하기 N이 A 더하기 B 문제에 나와 있죠? X 더하기 Y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로 정리가 되네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이야기는 뭘로 가야 돼요? 이걸 덧셈으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얘를 덧셈을 가지게 억지로 정리하면 M 더하기 N의 제곱 빼기 3MN이에요. 그럼 M 더하기 N은 생겼고요. M 곱하기 N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M 곱하기 N은 직접 하셔야죠. 뭐 항 2개짜리 2번 곱하는 건데. 이렇게 곱하면 AB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제곱 X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제곱 XY. 이렇게 곱하면 AB XY. Y제곱. AB Y제곱. 해서 이렇게 더해요. 그럼 여기에 너무 보이죠? AB X제곱, AB Y제곱. 이렇게요.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A, B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Y로 묶으면 뭐가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까 얘기했죠? 덧셈하고 곱셈이 있으면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할 수 있다고요. 문제에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거 구할 수 있고요. 똑같은 이유로 당연히 이거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건 문제에 나왔으니까 넣어서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문제에서 쓸 수 있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보이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고요. A, B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수업에서 할 때도 했어요. 덧셈하고 곱셈 나오면 UV 문제로 바꿔서 푸는 거 이야기했었죠. 그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UV로 바꿔서 푸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t제곱 더하기 ut 더하기 v는 0에 두근을 무엇이랑 무엇으로요? a랑 b라고 놓는다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이고 두 곱이 1이니까 사실 이 식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은 0인 거예요. 그럼 이거 t의 근 2개, 중근이긴 하지만 2개 얼마랑 얼마인 거예요? 마일하고 마일인 거죠. 문제 A, B가 서로 다르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럼 같아도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무조건 쓸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얼마? 마이너스 1, B의 마이너스 1 넣어서 주어진 식 정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특수한 케이스인 거예요. 특수한 케이스. 이런 구조로 나온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요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정석적인 겁니다. 그럼 물어보죠. 서술형 고등학교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서술형이 있어요. 서술형에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선생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부분 점수를 주거나 틀렸다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대입해서 푸는 건 마지막 방법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이걸 도대체 이렇게 푸는 게 모르겠는데 이게 보였어. 그러면 뭐 점수를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써보긴 해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푸시는 겁니다. 뭐요? UV 문제요? 네, 맞습니다. 덧셈하고 곱셈으로 나왔을 때만. 됐죠? 그래서 이건 7번은
자주 쓰이는 문제인데 안 보면, 본 적이 없거나 그러면 헷갈릴 만한 문제입니다.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별로예요.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편에 속하는데 아마 선생님 생각엔 문제를 변형하다가 그지같이 변형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나 조건을 쓸 일이 없습니다. 나 조건을 안 써도 답이 나와요. 자, 문제에 나 조건을 안 써도 답이 나오고요. 마지막, 다 조건에 있는 친구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조건을 주어질 때 다가 생각보다 1학년에선 많이 나오더라고요. 2학년이나 3학년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1학년에서 많이 나와요. 약수의 개수가 몇 개래요? 3개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제곱수예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소수의 제곱수입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3개라는 건 소수의 제곱인 형태라고요. 자, 제곱수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1의 제곱 얼마입니까? 1이죠. 약수 몇 개예요? 1개죠. 1은 소수인가요? 소수가 아닌가요? 소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의 제곱 1, 2, 4죠? 약수 3개예요. 2는 소수인가요? 소수 아닌가요? 맞죠? 그럼 4의 제곱이에요. 16이죠? 16은 약수가 1, 16, 2, 8, 4 몇 개예요? 5개죠. 홀수계는 맞는데 딱 3개이려면 소수가 아닌 친구들의 거듭제곱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에 있는 이 친구는 소수의 제곱이라는 내용이 다 조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건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다음 소수 얼마예요? 5의 제곱, 다음 소수야? 7의 제곱, 다음 소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조건 보세요. 문제에서 알파, 베타, P는 8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1의 제곱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P 더하기 Q의 최대값이에요. PQ의 최대인데 P가 뭐예요? 사실은 알파 더하기 베타죠. Q는 뭐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죠. 그럼 여기에서 이 둘의 최대라는 건 알파 베타를 제일 큰 수로 뽑으란 이야기죠. 사실상.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수. 얘랑 얘겠죠. 알파 베타가. 이거 얼마? 49. 이거 얼마? 25. 자, 25랑 49를 곱해봅시다. 얼마예요? 네, 1500 이하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두 큰 수를 해도 그리고 문제에 서로 다른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가에. 그러니까 같은 걸 못 뽑아요. 그럼 나 조건이 쓸 일이 전혀 없죠. 문제에서 뭔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3개의 약수를 가진다가 아니었고요. 홀수개의 약수를 가진다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그 다음에 9는 빼겠네요. 9가 81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8의 제곱까지 넣어서 이야기를 해서 7의 제곱, 8의 제곱 곱하면은 1500이 넘어가는데 그거는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문제를 수정하다가 대충 수정한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의 개념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려면 제곱수, 그리고 3개려면 소수의 제곱이다. 이 정도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요. 역시 판별식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드렸어요? 미적분 배웠으니까 접선 이야기 해보자고 했었죠.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프가 위로 볼록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에요? y는 3x. 접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가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이 순간보다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접하는 순간보다 아래로 가야 된다는 거죠. y절편이 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순간에 y절편을 구하려고 하는데 접하잖아요. 여기에 p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주어진 2차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죠. 근데 그게 기울기 얼마였으면 좋겠다고요? 3. P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다고요. 마이너스 4P가 얼마? 8이었으면 좋겠다고요. P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럼 Y 값은 원식에다 2차 원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원식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8 플러스 10 플러스 8이에요. 그럼 10이네요.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 10을 지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10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K. 정확히 접하는 순간에 Y절편이 얼마라고요? 16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 낮은 걸 원하니까 Y절편이 16보다, KY절편이 16보다 작으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미분에 대한 개념을 꼭 같이 활용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계산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2학년, 3학년 가면 써요.
근데 뭐 그때 안 쓰고, 1학년 때 안 쓰고 그때 가서만 씁니까? 뭐가 더 적어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제 변수들의 개념이 바뀌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어떻게 하든 사실은 비슷한데 니네가 자꾸 아예 안 쓰니까 보여드린 거예요. 자, 10번이요. 10번도 문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살짝 빡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문제를 풀다 보면 야, 이게 왜 이렇게 해놨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기억.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항등식 형태라고 했는데 앞에가 2차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px의 제곱이죠. 근데 뒤에가 4차잖아요. 여기 2차고. 그럼 당연히 이게 몇 차여야 돼요? 이게 몇 차여야 돼요? 1차여야 되죠. 2차여야 되지 않아요? 이건 제곱이니까 2차여야 되고 안에 있는 px가 몇 차여야 돼요? 1차여야 되죠. 그래서 기억, px는 1차식이다. 맞아요. 뭐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니은 4a 플러스 16이 1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a에 관련된 친구가 사실 여기 있는 거죠.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예요. 4a 더하기 16b죠. 16b. 자, 그럼 이거 물어봤어요. 항등식의 기본 접근 뭐라고 그랬죠?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이랑 직접 나눈다예요. 그럼 여기서 b의 개수가 이거 건들 수가 없어요. b에는 아무것도 곱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 b의 곱해진 수 1인데 여기 b의 곱해진 수 얼마예요? 16이죠. 그럼 이걸 1로 만들기 위해 식을 변형할 거예요. 이거 지난 수업 시간에도 했죠. 그래서 16으로 묶어내면 4분의 1 a 더하기 b입니다. 그죠? b의 개수를 맞추려고 일부러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x에다 수치 대입을 해서 x에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얘는 변형이 안 되잖아요. 그럼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4분의 1 a가 되냐는 겁니다.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또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린 이렇게 바꿔서 주어진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2분의 1을 넣어야지.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맞을지는 좌변을 보면 되죠. 좌변이 2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px 전체의 제곱이고요. 그게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예요. 그럼 x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지나요? 이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건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요. 이거 사라지나요? 몰라요. 이거 사라지나요? 되죠. 그럼 우리는 x에 얼마를 집어넣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래서 0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16분의 1 플러스 4분의 a 더하기 b고요. 요거 4분의 a 더하기 b는 넘겨서 생각한 마이너스 1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노리고 만든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고 일반적인 선에서 살짝 어려운 겁니다. 근데 디귿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구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A, B 구한 거를 다 해가지고 다시 나눠야 돼요. 그럼 문제 구조상 4A 더하기 16B는 1이냐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A가 얼마냐, B가 얼마냐를 물어봤어야죠. 지난번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왜 문제를 이따구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수치 대입으로 문제를 풀게 하고 어차피 다시 나눠야 돼요. 일을 2번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직접 나눠서 구한다면 차라리 낫죠. 문제를 그지같이 만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수치 대입은 수치 대입으로 하고 식을 직접 구하는 건 또 직접 구해야 되는 2번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지 같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죠. 11번 출제 오류입니다. 선생님 생각엔 출제 오류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보고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방정식 언제 배우게요? 공수2에서 배웁니다. 공수2에서 배우고요. 공수2에서 배울 때 함수 파트,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함수 파트, 무리함수, 유리함수 전에 있는 함수 파트를 배우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요 함수 방정식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미적분 할 때 했죠? 뭐가 떠올라야 돼요? 도함수의 정의가 떠올라야 됩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f, a 플러스 h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뭐 풀어드리기는 한다면 어차피 다 나오는 거니까 이 함수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문제에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접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적절한 숫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0,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0을 모두 집어넣어보죠. 문제에 서로 다른 XY라는 표현 없으니까 같은 거 넣어도 돼요. 0000 집어넣으면 F0 곱하기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F0이에요. 그럼 요거 3F0이고 넘기면 F0으로 묶으면 F0 빼기 3은 0이에요. 그럼 이게 0이거나 아니면 이게 0인 거죠? 근데 이게 0일 수 없어요. 문제 마지막 조건에 F0은 0이 아니다 라고 나와서요. 이게 0이죠. 그래서 F0이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3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래는 1이나 2를 넣는데 선생님 1이나 마이를 넣었는데 어제 수업할 때도 1 넣어가지고 막 정리했고 연속으로 정리하면 된다 그랬는데 8이나 구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해보니까 나오더라. X에 0 넣고 Y에 8 넣으면 한 큐에 나옵니다. X에 0 넣고 Y에 8 넣으면 F0 곱하기 F8은 F0 더하기 F8 더하기 이게 F8이 되죠. 그래서 2F8인데 요게 얼마예요? 3이죠? 넘기면 F8만 남습니다. F0이고 F0은 3이었죠.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올 문제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학교가 약간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선생님이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 최대, 최소, 대소관계 이런 거 하면 기본 접근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문제 풀라고 그랬어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자, y는 2-x, x 더하기 4예요. 자, 뒤에 k가 있긴 한데 우선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려고요. 이 친구 몇 차예요? 2차죠. 아래로 볼록이요? 위로 볼록이요? 위로 볼록입니다. 그리고 얘를 0으로 만드는, 즉 x축과 만나는 거 하나가 다이렉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랑 얼마죠? 왼쪽이? 오른쪽이? 그럼 딱 가운데는 둘러서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마 1이죠? 현재 이 친구는 x축이에요.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친구는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고 누구예요? 뒤에 더하기 k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랑 더하기 k가 붙은 건 무슨 관계에 있나요? 평행. 그죠? 평행이동. 무슨 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k만큼. 그럼 원래 y는 0이었던 친구, 이 친구가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잡아 올린 거잖아요. 그럼 사실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k만큼 떨어진 밑에 x축이 있는 거죠. 올려버렸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해석을 하면 좋겠죠. 이걸 다 전개를 해서 꼭지점을 잡고 그 지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얼마나 쇼컷으로 푸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2학년 내용이나 수능 내용부터는 쇼컷보다는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1학년 때는 쇼컷으로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 가져오래요? x의 범위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가져오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지금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의 제일 큰 y값은 이 순간이고요. 제일 작은 y값은 대칭성을 생각하면 이 친구인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값이 얼마래요? k. k 아닌데? m.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래요? 1. 그럼 k가 얼마인 거예요, 사실. 1인 거죠. 됐죠? 그럼 이거 1 구했으니까 여기 1 구한 상태에서 최대값을 구하려면 x에다 얼마만 집어넣으면 돼요? 마일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전개하지 말고 그냥 마일 집어넣으면 돼요. 됐습니다. 선생님이 최대 최소 물어보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문제예요. 가족권 보시면 당연히 뭐가 가능해요? 딱 보고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B는 C다. 또는 A는 B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럼 두 개 나왔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B랑 C가 같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나 조건에 있는 게 5A는 뭐가 되는 거예요? 8B가 됩니다. 그죠? C 자리에 B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A라고 적으면 5A는 2A 더하기 6C니까 뭐가 돼요? 3A는 6C. 나왔네요. A는 얼마? 2C예요. 그럼 원래
A, B, C 있었는데 이 관계에 의해서 A가 이 C니까 얘는 2분의 1 A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래 A, B, C가 있는데 B랑 C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B, 얘 B라고 놓고 이야기를 하면 요게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A 자리에 얼마? 5분의 8 B가 돼서 5분의 8 B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어차피 크지 않아요. 5A는 8B고 A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직관적으로 B에 뭐 넣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연수 중에 이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작은 거. A는. 그럼 B가 오면 A는 얼마예요? 8이죠. 그리고 2배씩 해도 되겠죠. 10하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15랑 24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안 해도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A가 8이면 B는 5고요. B랑 C랑 같다고 그래서 5예요. 이거 3개 더하면 얼마예요? 18이죠. 근데 문제에서 합이 얼마래요? 둘레의 길이의 합이. 36. 딱 2배네요. 그러니까 16, 10, 10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더했더니 5분의 18B다. 그럼 B는 얼마? 이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자연수니까. 자연수니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 구조가 2분의 1 있는 구조라서 이게 조금 거시기 하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더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더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안 돼요. 그러면 요거고요. 우리 16, 10, 10으로 이루어진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아이고, 그림이 이게 아니죠. 더 길어야 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생긴 이등변 삼각형 10, 10, 16이에요. 세 변의 길이 나온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 떨구면 되겠죠? 그럼 이 길이 얼마? 8이죠. 그러면 18 땡땡땡이에요. 8대 땡땡땡 10. 여기 얼마? 6이죠. 6대 8대 10이죠. 그래서 1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보다는 문제에서 그거 내용이 있으니까 자연수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14번이요.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센 C단계나 이런 데서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건 학교 시험 끝나면 잊으셔도 돼요. 이후엔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 좋게 말하면 클래시컬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틀딱 같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내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을 때려박아서 푸는 문제예요. 뒤집어 말하면 한 번이라도 풀어본 적이 있으면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선 마지막에 있는 AB는 4 곱하기 AB분의 C라 ABC의 제곱은 4가 되고요. ABC는 얼마나 얼마? 2나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거나 상관없어요. 어느 거나 상관없고요. 문제에 값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양수니까 그냥 이걸로 선택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 했는데 답 나오죠? 마이너스 2 안 해도 됩니다. 주관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거라고 생각하고 할 거고요. 요거는 지난 수업에도 이야기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고 A 더하기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인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A, B, C분의 통분한 거예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가 얼마라고요? 얼마냐? 왜 안 보이냐?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온 거죠.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가 얼마? 8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랑 이게 나왔으면 쓰일지 안 쓰일지는 떠나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게 있어야죠. 이건 학교 시험 볼 때는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니까 얘 문제 주어줬고 얘 문제 주어줬으니까 당연히 이걸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구하는 건 이따가 필요하면 구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요?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의 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식 중에 이런 거 구하는 공식 같은 건 없어요. 맞죠? 물론 그 빡세게 곱셈 공식을 외우게 시키는 선생님들 가운데 이걸 외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잘 못 외워서 안 시켜요. 그럼 얘는 관계되어 있는 게 뭘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제곱과 관계되어 있을 겁니다. 저 자체는 아니고요. 그럼 사실은 이 식이 A 자리에 A제곱이라고 적은 거고 B 자리에 B제곱, C 자리에 C제곱이라고 적은 거잖아요. 그럼 그걸
저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친구들의 A, B, C 자리에 제곱 넣으면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 더하기 2배의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까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어진 조건으로.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A, B를 잠시만 라지 A, B, C를 라지 B, C, A를 라지 C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구하고자 하는 친구는 사실 라지 A제곱, 라지 B제곱, 라지 C제곱이에요. 그럼 다시 제곱 더하기 제곱의 이야기가 됐네요. 그럼 사실 얘는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전체 제곱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앞에 거의 제곱, 가운데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우리가 원하는 부분 찾았어요. 그리고 문제 이건 나와 있죠? 더하기 2배의 앞과 뒤의 곱이에요. AB. 앞과 가운데의 곱. 그 다음에 BC. 가운데랑 끝. 그 다음에 CA. 끝이랑 처음. 이렇게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뭐 나와요? 여기 이제 이렇게 둘 곱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A, B제곱 C인데 조금 알아보기 쉽게 A, B, C에 B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두 개요. A, B, C에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요. A, B, C에 A가 있는 거죠. 공통으로 뭐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이거 문제 있었고요. 이것도 문제 있었네요. 됐죠? 그래서 넣어서 정리하시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틀딱 같은 선생님들이 낸다고요. 네, 틀딱 같은 선생님들이 냅니다. 그래서 풀 수는 있구나. 뭔 짓을 해야 된다? 노가다를 해야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이걸 몇 번 쓰는 거예요? 3번 쓴 겁니다. 2분?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수는 있지만 사실 전형적인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 전에 기출문제를 풀거나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시간이 개오래 걸리고 중간쯤 갔을 때 내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는 문제를 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15번 굉장히 별로입니다. 15번 굉장히 별로예요. 이걸 낸 새끼는 잡아야 돼요. 이거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납니다. 이것도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서 일일이 세는 거 말고요. 복소 평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요? 네, 그것도 이따가 이야기를 들으면 알 거예요. 이 친구들은 문제에 2개의 복소수가 있습니다. Z의 n제곱하고요. Z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몇 개 단위로 순환하던가요? 8개 단위로 순환합니다. 8개 단위로 순환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넘는다고 봅니다. 6개가 맥스예요. 8개 단위로 순환하거나 6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통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서 그거에 거듭 제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8개를 일일이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찾아야 돼서요. 그리고 그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아마 여러분들이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처음 듣는 게 아니라면 고등학교 갔었을 때 무조건 복소평면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깊게 안 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i가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좌표, x좌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로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거듭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각도가 그대로 늘어나요. 그리고 길이도 원래는 거듭 제곱 형태로 늘어나는데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딱 정확히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은 아무리 늘려도 1밖에 안 되는 거죠. 거듭 제곱을 해봤자. 순환하는 구조는 무조건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1이에요. 좌표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콤마 루트 2분의 1이니까요. 제곱해서 더하면 1이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각도는 몇 도인가요? 135도예요. 90도 가고 45도 더 간 거예요. 이게 1제곱일 때. 그럼 2제곱은 길이도 제곱이 되고 135도를 더 간다고요. 그럼 1의 제곱이니까 1이라서 그건 생략. 그럼 여기서 135도 더 간다는 건 45도 간 다음에 90도 더 간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 길이가 1이라고요. 길이가 1이에요. 그럼 좌표는 몇 콤마 몇입니까? 0 콤마? 이게 두 번째 간 거예요. 그럼 이건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i는 4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러니까 8개 단위로 순환한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진 않아요. 교과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더해야 돼요. 더해서 얼마가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순환하는 구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8개를 다 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 응? 누가 4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누구? Z의 4제곱은 네, 마이너스 1이에요. 그거 하나만 있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8개 순환하는 것 중에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개를 다 구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4제곱이 둘 다 마일이에요. 그 외에는 몰라요. 그럼 틀린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이런 문제 안 내요. 그리고 만약에 서술형 낸다면 6개 이내로 순환하는 구조를 냅니다. 아니면 그냥 순환성만 따로 내는 거예요. 이건 순환하고 더하기 때문에 일일이 값을 구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 이거고요. 세 번째는 90도 가고 45도 더 가니까 여기 떨어지겠죠? 여기가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다시 45도 가고 90도 더 가면 여기 떨어져요.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90도 가고 45도 더 가면 여기 떨어져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역시 45도 가고 90도 더 가면 여기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90도 가고 45도 더 가면 여기 떨어지죠. 일곱 번째. 그다음에 여기서 45도 더 가고 90도 더 가면 여기 떨어져서 여기 여덟 번째고 길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1,0.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요건 얼마 되는 거예요? 45도 더 가고 길이 1이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0,1이 되고요. 요건 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있는 Z 플러스 루트 있어요. Z 플러스 루트 2는 정리해보시면 뭐가 되냐면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i가 돼요. 그럼 얘는 얼마?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친구예요. 이게 첫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길이 1이고요. 그 다음에 45도 더 가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n제곱이잖아요. 똑같은 제곱해요. 얘 1일 때 얘도 1이에요. 그럼 어디냐? 아까 1. 이렇게 둘인 거예요. 이렇게 둘 더하면 얼마인가요?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x좌표 0이고요. y좌표는 루트 2분의 2니까 유리화하면 루트 2예요. 그럼 사실 1제곱하고 나서 2를 더하면 실수부 0, 허수분 루트 2. 루트 2i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제곱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랑 누구예요? 아까 2제곱 어디 갔어요? 2제곱 여기 있죠. 얘랑 얘예요. 둘 더하면 얼마예요? x좌표는 0이고 y좌표도 0입니다. 그래서 0.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얘는 여기 갔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어디 갔나요? 여기 갔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네요. 그래서 루트 2i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원래 따져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방금 루트 2i 나오는 것만 해도 두 종류 있잖아요. 1,3일 때랑 3일 때. 1일 때랑 3일 때.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일 나온 걸 찾은 건 우연인 것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 하는 게 맞는 거고 다른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소평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복소평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게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팔제곱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면서 4제곱 해서 마일 말고 다른 건데 우연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만약에 하나는 n제곱이고 하나 n 플러스 1제곱이면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6개 단위로 순환하면 그렇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6개 다 구해서 비교하는 거. 근데 8개라서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생각에 이 진명여고 작년 문제 중에 제일 좋은 문제예요. 16번. 이게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수능 스타일 느낌의 가장 좋은 문제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하셨으면 안 되는 거, 아니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큰일 나는 거, 뭐냐면 그래프를 안 그렸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고 가장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건 문제에서 어떻게 쓰였냐를 둘째치고 그림을 그리셨어야 돼요. 그림 안 그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문제를 안 풀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숫자로만 생각하고 푸시는 것 되게 안 좋은 버릇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문제 보시면 그리고 왜 그런지까지 마지막에 문제 변형해서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예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고요.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3,0이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쯤에 3,0을 잡고요. 아래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고요.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여기 9입니다. 0 집어넣으면 9 나와요. 됐죠? 자,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에서 꼭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랑 y는 k가 만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x1, 한 점을 x2라고 했어요. 아무데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 편의상 작은 친구를 x1이라고 놓을게요. 오른쪽에 있는 큰 친구를 x2라고 놓고요. 이런 식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다면 k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x1, 여기가 x2인 거예요.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됐죠? 자, 이런 그림인데 여기까지 이제 k가 왔다 갔다 하면서 x1, x2가 바뀌는구나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랑 중학교 문제 가장 다른 건 그래프가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걸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예요. 자, 절대값 나왔네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값 나오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것. 절대값을 벗겨야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내용은 1학년 때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보통은 절대값을 벗긴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절대값 벗기는 방법 뭡니까?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값 벗기는 방법 뭐예요? 제곱은 아니에요. 제곱은 특수한 케이스들이에요. 절대값을 벗기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보고 x1, x2가 양인지 음인지 혹은 변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셨어야죠. 자, 우리 x2를 오른쪽 친구로 잡았어요. k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점, 저 점의 x좌표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중간중간 변하나요? 늘, 야이씨.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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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요. x2는 늘 양수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그래서 x2는 늘 양수니까 이건 무조건 2분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x1은 왼쪽에 있는 x1은 이 k가 왔다 갔다 하면 그 x1의 좌표가 양인가요? 음인가요? 변하나요? 변하죠. 변하면 변하는 데를 중심으로 나눠서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변하나요? 여기서 변하죠. 여기요. k가 얼마인 순간? 9인 순간에 변한다고요. 그럼 우리 습관적으로 뭐를 넣어주냐면 0인 건 같이 넣어줘요. 절대값 벗길 때. 그럼 첫 번째 케이스 k가 0보다 k가 0이 아니죠. 9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크면, 문제 뭐 자연수라고 하긴 했지만, 즉 이거 포함해서 이거보다 아래 있으면이에요. 그럼 x1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이건 그대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k가 9보다 크면, 물론 자연수니까 10보다 크거나 같다 하셔도 돼요. 자, 9보다 크면 2분의 x2 더하기 x2는 그대로 있어요. 이건 늘 양수니까. 근데 x1은 무조건 뭐라고요? 여기서. 인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절대값을 없애는 게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자, 이제 해석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x1하고 x2 뭐라고요? y는 ky의 교점이에요. 그죠? 그럼 2차잖아요? 직선이잖아요? 얘랑 얘의 중점은 늘 얼마입니까?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늘 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늘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더해서 반으로 나눴어요. 늘 얼마예요? x1, x2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3입니다. 문제에서 이게 뭐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자연수였으면 좋겠다고 했죠. 맞나요? 맞죠? 그럼 K 1에서부터 9까지 되는 거예요. 몇 개? 9개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요거 분모에 있는 2는 빼고요. 마이너스 x1 더하기 x2. x1하고 x2 중에 누가 큽니까 지금? x1하고 x2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나요? x2. 그럼 오른쪽에 있는 친구에서 왼쪽에 있는 친구의 x좌표를 뺀 거예요. 2로 나눴다니 있다 하고요. 뺀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죠? 그림상에서? y좌표가 똑같아요. 그런 두 친구의 x좌표 빼기 x좌표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맞아요. 이 거리예요. 이 거리입니다. 됐습니까? 이 거리예요. 이 거리고 그 거리를 반으로 나눴는데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자연수였으면 좋겠다고 나온 겁니다. 근데 거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식으로 바꿔서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거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두근의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차예요. 그럼 얘는 x1 더하기 x2의 제곱 빼기 4x1 x2의 루트 씌운 거죠. 차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식을 연립한 거예요? 이식하고 이식을 연립한 거예요. 근입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k는 0의 두근이 뭐랑 뭔 거예요? x1하고 x2인 거라고요. 그럼 두근의 합은 늘 얼마입니까?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6이죠. 4배 x1, x2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9 마이너스 k의 루트 씌운 거예요. 근데 분모에 2 있고요. 이게 자연수여야 돼요. 근데 이거 얼마입니까? 66에? 여기 4 있으니까 밖으로 꺼내면서 2가 나오면 2 루트 하고 4 빠져나왔으니까 9 마이너스 9 플러스 K예요. 여기서 다 사라지네요. 그럼 결국 이 식은 정리하니까 뭐만 남냐면 루트 K예요. 근데 이게 뭐 해야 된다고요? 자연수. 그럼 K가 뭐 해야 돼요? 제곱수여야 되죠. 근데 K가 되는 건 9보다 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9보다 큰 제곱수 뭐 있습니까? 4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 80인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50, 50. 그러면 여기서는 7의 제곱까지 되겠네요. 그럼 9개에 4개 추가하니까 13개가 되고요. 자, 선생님이 왜 거리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K가 자연수라고 안 나온 거예요. K가 자연수라고 안 나오고 양의 실수라고만 나왔어요. 양의 실수라고만 나왔어요. 그럼 K가 아까 전 이야기로처럼 자연수면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는 구조잖아. 근데 모든 실수라고 하면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이야기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이거니까. 이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식으로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기만 하면 되냐면 이거를 나누어서 떨어지게만 이야기를 하는 K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K가 50일 때 50 이하의 50 이하의 실수라고 했어요. 근데 50이었을 때 여기 X1, X2가 있어. 근데 여기 길이가 만약에 23.5야. 그럼 지금 9일 때 여기 길이 3이고 여기 길이 3이라 여기 6이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 있죠? 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 중에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친구 몇 개 있나요? 22 얼마 또 있어요? 20 이렇게 해서 여기가 6이니까 8까지 이 개수로 세서 이야기를 한다고. 알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K에 대한 내용을 50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X1하고 X2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X1하고 X2가 X1이 뭐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얘가 대칭이니까 17이니까 20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K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뭘로만 하셔야 돼요? 길이로만 해야 돼요. 지금 그럼 X2가 20, 요게 10이면 요 거리가 얼마예요? 30이죠. 그럼 위에 어딘가에 X1, X2를 집어넣으면 딱 길이가 얼마인 순간이 있다고요? 30인 순간이 있다고요. 그럼 그거를 반으로 나눴을 때 이야기니까 30, 28, 26, 24, 22 이런 애들에 해당하는 걸 찾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개인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 이걸 이렇게 넣어서 숫자로만 때려박아서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림에 대한 해석을 동시에 해주세요. 이걸 보시고 두근 더해서 그냥 해야지 혹은 이게 이제 숫자 두근의 합이니까 근각의 관계면 6하니까 2분의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것도 되는데 그림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주라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원래 더 해야 되는데 벌써 55분이에요.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고요. 오늘 진도 별거 없어서 금방 나가고 아마 이거는 아닌데 과제 해온 거 풀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10분 쉬었다 하죠. 처음이지만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들 얼마를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선생님이 이 얘기 늘 하거든요.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고 공부할 때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고민 다 해결돼요.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를 3년 뒤에 수능 볼 때쯤에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들을 애들한테 다 해주죠. 졸업해서 좋은 학교 간 친구들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맞대요. 뭐가 맞냐면 대학 가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민 웬만하면 다 해결된다고. 근데 선생님 그 얘기는 했죠. 못생긴 거 이런 건 해결 안 됩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 이런 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건 본인이 가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거지. 대학을 간다고 갑자기 막 그 멋진 이성이 다가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보면 알겠지만 고만고만한 애들이 고만고만하게 와요. 되게 잘생긴 애들은 이미 다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게 진짜 될까? 이런 것들은 딱 한 번만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되네가 되면서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 딱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공부를 하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야 돼요. 알겠죠? 졸라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숨 쉬는 순간 거의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요? 밥 먹는 거 빼고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고는 사실상 안 쉬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죽어요. 생각보다 대학을 못 가서 마음이 죽고 몸이 죽는 거지 대학을 잘 가서 죽진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볼 힘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니넨 그렇게 안 하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니네 시험 전날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 시험은 잘 봐야 돼. 못 보면 엄청 큰일이다. 그 큰일은 뭐 개인적으로 다른 게 있겠죠. 뭐 아버지한테 혼난다든지 혹은 뭐 용돈이 끊긴다든지 뭔가 있어. 그래, 그런 큰일이야. 그럼 지금 핸드폰 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잖아요. 매일 그 상태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놀지 말고 꾸준히 한다고만 생각해서 하세요. 여러분들 자꾸 놀려고 하잖아요. 야, 나중에 그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노는 거는 개 열심히 안 해서 대학을 안 갈 것 같은 친구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학교에서 맨날 그 뭐지? 공부하러 하긴 하는데 아니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좀 정신이 그 상태로 가버리고 그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하루도 놀지 말고 공부해 그랬는데 니네가 오늘 집에 가서 정말 내일부터 공부뿐이야.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이제부터 안 쉬고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날 바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일부터 갑자기 그렇게 공부하면 미친 거예요. 진짜로. 뭔가 이상한 겁니다. 예.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난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마음 먹은 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살았는데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선생님도 그래요. 어떻게 안 놀고 일을 합니까? 일만 어떻게 해요? 근데 마음가짐은 안 놀고 일해야지라고 해야 겨우겨우 남들보다 조금 더 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그래 놀면서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럼 졸라 쳐놀아요. 진짜 개놉니다. 집에 가서 힘드니까 우선 쉬고 그러다가 시간이 늦었네.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 마인드를 바꾸기, 그런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안 놀고 공부해야지. 그리고 또 뭐라고요? 공부 다 하고 놀아야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집중이 안 돼요. 애들이 쳐놀아요. 6개월 있다가 고등학교 가서 똑같은 이야기하고 점수가 안 나오면 과연 슬픈 건 누굴까요? 선생님은 안 슬픕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잘했어요. 안 슬퍼요. 근데 제일 슬프고 괴로운 건 누구겠어요? 여러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테크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하면 거의 8, 90% 맞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성적 안 나와? 그러면 다니던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들을 옮깁니다. 옮겨서 가서 2달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다 보면 학원 적응하다 보면 끝나요. 그러면 그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씁니다. 이대로 방학 끝나고 다음 학기까지 볼지 아니면 바꾸고 방학 때 새로운 마음으로 기숙학원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할지 독재 비슷한 느낌으로 할지 그런 거 하면서 학원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그럼 가서 적응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시스템 적응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2학년이 끝나가요. 그럼 2학년이 끝나갈 때 여러분들 뭐 합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고 학원 많이 다닌 기억만 있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어디 학원 좋은지나 추천하고 있어요. 성적은 안 좋으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능까지 1년 남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성적은 계속 안 나오고 있어. 학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누구 선생님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랑 안 맞아. 누구 선생님은 되게 좋고 숙제도 잘해가는데 숙제가 너무 적어. 막 이런 식으로 평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2학년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 뭐 하게요? 아니요. 자퇴는 보통 1학년 때 하죠. 만약에 자퇴를 할 생각이 있으면. 어디 학원에서 누가 3개월 만에 성적이 올랐대 홍보하는 학원에 가서 그 3개월 만에 성적이 오르는 걸 나라고 생각하고 다닙니다.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야, 3개월이면 성적 올리는데 다른 친구들 혹은 2년 동안 못한 나는 바보입니까? 네? 오른 사람은 뭐냐고요? 우리 나중에 하긴 할 건데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압니까? 850만 분의 1인가 뭐 그래요. 50만 분의 1. 근데 일주일에 몇 명씩 당첨자 나오는지 압니까? 10명씩 나와요. 근데 우린 아니죠. 그거예요.
누군 3개월 만에 성적을 오르지만 우린 아닙니다. 혹시 모르죠? 혹시 모르죠? 이런 생각으로 그런 학원에 가는 겁니다. 그런 학원에 가서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딱 보면은 3월 모의고사 보면은 성적 그대로예요. 그럼 그대로고 나서 무슨 짓 하는 거예요? 학원을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하다가 6월 모의고사쯤에 보통 제일 안 좋은 선택으로 뭐 하는지 압니까? 네, 맞아요. 정확하네요. 학원 다 끊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고 나랑도 안 맞는 것 같아. 인강 조금 들으면서 혼자 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놉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버릇이 안 들어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아까 이야기한 거 내일부터 정말 공부뿐이야 그러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지금 그걸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옮겨가도 뭘 할 수 있고 내 공부 스타일이 뭔지를 알아서 고등학교 가서 적용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아니고 몸이 괴로워야 된다고요. 몸이 괴로워야 돼요. 저녁에 자기 전에 그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잘 때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피곤한 것 같은데 내려놨다 다시 핸드폰 보고 이러다가 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놓으면 안 피곤한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보다가 피곤한 것 같아요. 내려놨다. 다시 잠이 안 와요. 이러다 한 3시간 핸드폰 보다 자잖아요. 그래놓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숙제해야지. 그랬는데 오늘 늦게 잤는데 어떻게 일찍 일어나? 늦게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떠들고 같이 놀고 애들이 떠들어요. 그랬는데 너도 떠들잖아. 그래 놓고 나서는 학원 나가지고 선생님 해봤는데 개 어려워요. 못할 것 같아요. 애들도 너 보면서 그 소리예요. 웃기게 생겼다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세요. 진짜예요. 나중에 다 같이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는 걸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특히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이 공부하면 멀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야, 니네 제일 친한 친구가 야, 나 이제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대학 가야 돼. 라고 했는데 이씨, 나쁜 년 지 혼자 대학 가요. 그러고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친구가 그런다 그러면 응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차피 친구가 아닙니다. 으이씨, 그래. 다 같이 못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잘 돼야 걔라도 이렇게 먹고 살죠. 그래야 얘가 나중에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그러지.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 멀어진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진짜 친구들은 그런 거 하면 다 응원해줍니다. 응원해주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공부할 때 그 친구들 공부 안 하면 같이 하라고 그래요. 너 나중에 후회한다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친구가 안 되면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서 멀어지는 친구들은 어차피 멀어질 친구들입니다. 그럼 나라도 살아남아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지금 진짜로 잠도 제대로 못 잔다까지는 아니어도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 자기 직전에 마음과 몸이 너덜너덜해졌다 상태로 자야 돼요. 핸드폰을 볼 힘도 없어야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몇 시에 잘까요? 너무 힘들어서 잠드는 순간에 자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자서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내가 왜 열심히 하고 자라고 하냐면 보통 1시에 자라고 하죠. 그럼 애들이 놀고 나서 10시부터 1시까지 공부를 한단 말이야. 집에 가서 저녁 6시에 가서 어차피 1시에 잘 거니까 시간이 꽤 있으니까 4시간 정도 쉬고 그다음에 10시부터 1시까지 공부를 3시간 빡세게 딱 하면 오늘 할 거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6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4시간 공부를 하고 끝났는데 할 게 더 있으면 더 하고 없으면 빨리 자라고요. 그거라고요. 제가 평소에 진짜 엄청 일찍 자가지고 엄청 일찍은 아니에요. 아니 엄청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면 돼요. 일찍 자고 일찍 그래요. 일찍 자 깨어있는 시간에 타이트하게 하라고요. 놀지 말고. 니네 겁나 놀잖아.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럼 그냥 게으른 거야. 진짜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뭐 불타 가야죠 뭐. 아니 진짜 11시 반에 자가지고 8시까지 어쨌든 여러분 지금 진짜로 중요한 시기예요.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기입니다. 나머진 향상보다는 유지예요, 유지. 예. 지금 시기에 공부를 빡세게 하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는 잘하는 과목 하나만으로 대학 못 갑니다. 대학은 돼요. 대학은 잘하는 거 하나로 석사, 박사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잘하는 과목 하나로 좋은 대학 못 가요. 뭐 해야 돼요? 못하는 걸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게 괴로워요. 잘하는 걸 잘한다 하면서 더 잘하는 건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진짜 누가 봐도 남들보다 바닥이라 기초가 없는 걸 평균 이상으로 올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평균 이상 만들어 놓고 공부하는 방법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기본 쌓여있는 상태에서 수업 들어서 올리는 형태로 가야 돼요. 기본도 없는데 고등학교 가서 기본 수업 아닌 이상의 것을 들으면 안 오릅니다. 안 올라요. 수업 되게 쉽지 않아요? 뭐가요? 고등학교 수업 되게 아니에요. 선생님 되게 많이 타요. 같은 내용도 진짜 어렵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스타일이 또 안 맞으면 그렇습니다.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여기 학원에서 설명회 안 하는데 옛날 학원에서 설명회 같은 거 하면 중학교 부모님들 오시죠? 중3 부모님들 오시면 얼굴이 다 의기양양하십니다. 우리 애는요, 올 A고요. 수학은 꼭 하나 틀리거나 뭐 실수로 하나 틀리거나 늘 다 맞아요. 그런 애들 가르치죠? 겨울방학 때부터 해서 가르치죠? 그럼 고등학교 가잖아. 평균 60, 70 나옵니다. 수학이 아니고 평균이야. 1등 선생님 한 80, 85, 90 뭐 이 정도 되죠, 보통. 맞아요.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부끄러운 얼굴로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몇 점인데요? 80점 정도 나옵니다. 80점 중후반 정도 나와요. 그러면 9등급제에서 5, 6등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들은 무슨 생각하냐? 이제 겨우 B나 A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숨겨진 말이 있죠. 그럼 고등학교 가면 2등급 정도 나오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완전 달라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 중학교 때 A면 1, B면 2니까. 우리 애가 2인데 2등급인데 지금 B 두 번째 등급인데 고등학교 가면 실수 좀 하면 3등급 정도 나오겠고 9등급제에서 실수 안 하면 2등급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고 A인 엄마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면 1등급이나 전교 한 2, 3등 나오고 안 하면 1등급 끝 정도 나 2등급도 생각 안 하십니다. 다들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오세요. 그래놓고 나서는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면 그러니까 학원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애한테 문제가 없어. 우리한테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럼 뭐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을 바꿉니다. 어디로 가요? 1등급, 1등이 내가 있는 학원에 가는 겁니다. 거짓말 같죠? 니네 이 중에 일부는 내년에 그걸 느낄 겁니다. 혹은 친구들을 통해서 그걸 느낄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진짜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학원을 안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편안하면 안 돼요. 약간 찌들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찌들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지금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가가지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 찌들어 있다고 해서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편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겨울방학 때는 그냥 힘들어요. 그냥 다 힘들어요, 그때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다 힘들어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겨울방학 때부터는 안 된다고요. 다 같이 그때 하는데 네가 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겨울방학 때 똑같이 시작하는데 애들보다 더 좋은 결과 나올 거야. 지금부터 하라고요. 오늘부터. 네. 열심히 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을 보고. 책 제목이 절대 등급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근데 몰라요? 모르죠. 저 처음 들어본다고 했잖아요. 마플 시너지부터 풀어요. 어려운 거 풀지 말고. 잘했어요. 커서 어른 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중등에서는 이렇게 대충 했고 어느 정도 좋은 결과 나왔고 한 3주? 2주? 하면 나왔고 뭐 안 나오는 과목은 빼고 고등 절대 안 됩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2주 하는 애들 2주 동안 잠 안 자고 마지막에 하다가 결국 다 조집니다. 정말이에요. 선생님 진짜 많이 봤어요. 시험 전날 2시간 잤어 잊으라고 가가지고 시험 보고 계산 틀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분명히 또 있습니다. 중학교 2주면 다 됐었어. 고등학교는 시험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매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일 뭘 하냐고요? 오늘 배운 거 하는 거예요. 왜 시험 기간을 따로 설정해서 그때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까? 오늘 한 거 오늘 복습, 오늘 복습, 오늘 복습, 오늘 복습. 문제 풀고 문제 풀고 문제 풀고. 그걸 2년 반 동안 하면 수능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수능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방학 때도 있잖아요. 학교 안 가는. 엄청 짧지 않아요? 아유.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요. 되게 괴롭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요즘 이렇게 집에 가서 마지막에 잘 때, 오늘 잘 때, 오늘 뭔가 했다 이런 느낌 없이 진짜 핸드폰보다 피곤해서 자는 것만 반성하셔야 돼요. 잘 때 뿌듯한 마음으로 자야 돼요. 오늘 계획한 거 다 했다. 오늘 계획한 거 이상으로 했다. 또는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못했으니까 내일 졸라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무셔야지. 이렇게 틱톡 같은 거 보다가 야 이러면서 3시간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왜 아는지 알아요? 선생님도 열심히 이렇게 보고 이러고 있다. 이러면서 자거든요. 계획한 거 이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계획한 건 지킨 적은 있는데 계획 이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더하면 네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남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더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닌데.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고등학교 3년 때 공부하면 나중에 놀 수 있는 시간하고 돈이 생겨요. 그건 정말 진실입니다. 근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시간하고 돈이 생길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제로는 아니지만. 네, 영상은 찍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 거 보지 말고 공부하라고 방금까지 이야기를 한 것.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정말로 후회해요. 남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확실한 건 그런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재능에 기대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많이 하면 돼요. 많이 해서 1점이라도 더 나오는 게 조금 하고 99점 나온 애랑 많이 하고 100점 나온 애 중에 대학에서 뽑는 건 많이 하고 100점 나오는 애 뽑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하고 99점인 거랑 15시간 하고 100점 중에 2시간 하고 99점을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죠. 나중에 인생에선 그래도 되는데 고등학교만큼은 아닙니다. 고등학교만큼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세요. 시간 투자하면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투자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 나오니까 지금부터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자, 오늘 이 내용 2항 정리.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내용들 몇 개 이야기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2항 정리고요. 정리는 규칙이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 정리예요. 그럼 2항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2항. 맞아요. 항 옮기는 거 2항입니다. 좌변에서 우변 왔다 갔다 하는 게 2항이었죠. 근데 여기서 2항은 그 2항 말고 다른 2항이에요. 뭐냐면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말하면 맨날 애들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 2항이에요. 진짜예요. 2항입니다. 항이 몇 개라고요? 2개예요. 항 2개짜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항 정리는 두 항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항 2개짜리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는 2항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할 건데 맞아요. 항 3개짜리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요? 맞아요. 실제 사망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 2개짜리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A 더하기 B겠죠? 이거예요. 이거에 우리 세제곱까지는 공식이 있으니까 4제곱이라고 해볼게요. A 더하기 B의 4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풀어서 적으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두 종류의 친구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항의 종류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항의 개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항의 종류 찾는 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거듭제곱 있는 거에 항의 개수 찾는 거. 항이 몇 개 나오냐, 이거 찾는 거. 뭐 이용해서 했었죠? 예, 그런 단어는 없는데요? 중복조합이었죠. 지난 시간에 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간단히 다시 리뷰를 하면요.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B 뽑고, 여기서 A 뽑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뽑은 게 A 세제곱 B라는 친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A, B라고 해도 얘잖아요.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뽑은 애를 또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조합이었죠.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A 세제곱 B가 몇 개 나오나 생각해 볼 거예요. A 세제곱 B가. 그럼 방금 전처럼 A, B를 통해서 A 세제곱 B가 나올 수도 있고요. A, B, A를 뽑음으로써 나올 수도 있고요. A, B, A를 뽑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B, A 이런 순서로 뽑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몇 개 있죠? 4개 있죠. 이 4개가 어떻게 나왔나 생각해 봤더니 A 3개랑 B 하나를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 문제 풀다 했죠? A 3개, B 하나를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우리 공식이 있었어요. 기호는 없었는데 공식이 있었죠? 전체 몇 개예요? 4개죠. 그걸 몇 개로 나눴어요? 같은 거 개수로 나눴죠? 3팩으로 나누고요. 여기 1개. 그래서 원래 1팩으로 안 나눠도 되는데 규칙성을 보여주려고요. 1팩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할게요. 4팩을 3팩하고 1팩으로 나누면 되고요. 4팩, 이 4는 4개라서 나온 거고요. 3팩은 A가 3개 같은 거라 나온 거고 1팩은 B 1개 같은 거라서 나온 거예요. 그럼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얼마라고요? 4잖아요. 그래서 4개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걸 전개하면 항이 얘만 나오는 게 아니죠. 다른 친구도 나오겠죠. 그 친구들의 항과 개수를 연속으로 써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A 더하기 B의 4제곱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A가 만약에 1개도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럼 B는 몇 개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4개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합쳐서 몇 개 선택하니까? 4개 선택하니까. 그래서 B 뽑고 B 뽑고 B 뽑고 B 뽑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A를 1개 선택하고 B를 몇 개 선택해야 돼요? 3개. A를 2개, B를 2개. A를 3개, B를 1개. A를 4개, B를 0개. 그럼 이거 말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없죠. 뭐 2분의 1개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죠. 이 친구는 결국 몇 개의 항을 뽑을 수 있냐, 즉 개수가 얼마냐를 할 건데 방금 이런 느낌으론 A 0개, B 4개니까 4팩을 0팩하고 4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규칙성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적는 거예요. 0팩은 얼마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건 4팩을 얼마? 1팩하고 3팩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4팩을 얼마? 2팩하고 2팩으로 나눈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4팩을 얼마? 3팩하고 1팩으로 나누고요. 얘도 4팩을 4팩하고 0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5개 항을 모두 더하면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들과 그때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이야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항 정리가. 항 2개짜리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아직 안 끝났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걸 여기 보니까 이 형태가 너무 우리 익숙해. 조합이죠. 조합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4C 0이라고 생각해도 얘가 됩니다. 4C 1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2개짜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알겠죠? 4C 2, 4C 3, 4C 4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우리가 배운 컨비네이션, 조합 기호를 쓰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4C 0, A의 0제곱, B의 4제곱. 4C 1, A의 1제곱, B의 3제곱. 4C 2, A의 2제곱, B의 2제곱. 4C 3, A의 3제곱, B의 1제곱. 4C 4, A의 4제곱, B의 0제곱이라고 적어도 되겠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죠? 원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2개라는 구조 때문에 컨비네이션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3개짜리라면 컨비네이션으로 못 바꿉니다. 그때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하나 더요.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4는 고정이네요. 4는 고정이에요. 근데 0, 1, 2, 3, 4 하나씩 증가하고 있는 친구들을 더하래요. 대수에서 배운 개념이 있어요. 어떤 규칙적으로 변하는 친구를 더하세요라고 할 때 쓰는 기호가 있었습니다.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이 덧셈을 규칙성 있는 덧셈을 시그마로 바꿔서 표현해 줄 거예요. 왜? 끼니까. 그러면 얘를 시그마로 놓을 거고요. 변수는 일반적으로 R로 설정합니다. 다른 걸로 설정해도 되는데 R로 많이 설정해요. R이나 I로. 그래서 자 보세요. 0부터 시작했죠. 하나씩 증가했죠? 얼마가 나올 때까지 증가했나요? 4가 나올 때까지 했죠. 그럼 시작값은 얼마? 0. 끝값은 얼마? 4가 되고요. 앞에 4는 고정이었어요. 그럼 4 컨비네이션 하고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변하고 있죠. 그러면 R, 변수 R로 됐으니까 A의 R제곱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0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여기까지. 1 넣으면 여기까지 나오는 거고 2 넣으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B는 4, 3, 2, 1, 0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봤더니 늘 둘 더하면 얼마예요? 4죠. 그럼 이렇게 둘 더해도 얼마여야 돼요? 그래서 4-R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시그마에 대한 이해, 중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3개만 이해하면 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개념을 확장할게요. 4제곱이 아니고 5제곱이면 이게 얼마겠어요? 5팩이죠. 이게 얼마겠어요? 5겠죠. 이 둘 더해서 얼마겠어요? 5겠죠. 그것만 변하겠네요. 그럼 6제곱이면 6으로 변하겠죠. n제곱이면요. n으로만 변하겠죠. 그래서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 c, r, a의 r제곱, b의 둘 더해서 얼마 해야 된다고요? n이어야 되죠. n-r제곱. 그럼 이건 시그마로 표현한 거고요. 풀어서 적어볼게요.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이 식에 0 집어넣으면 r에 0 집어넣으면 n, c, 0, a의 0제곱, b의 n제곱. r에다 0 넣는 거니까. 더하기 1 집어넣으면 n, c, 1, a의 제곱, b의 더하기 n, c, 2, a의 2제곱, b의 n-2제곱. 쭉 가서 마지막 얼마까지 집어넣자고요? n까지 집어넣어요. 그럼 n, c, n, a의 n제곱, b의 0제곱. 자 그럼 다시 요게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 중에 a 2개 나머지 b를 뽑은 거예요. 그럼 그걸 원래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 둘 더하면 n팩을 얼마? 2개인 2팩하고 n-2팩으로 나눈 건데 그걸 우리는 컨비네이션으로 바꿔 쓴 것뿐이라고요. 컨비네이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그걸 컨비네이션을 차용해서 쓴 것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리고 그게 하나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고 0개 뽑을 수도 있고를 모두 구해서 더하면 전개식이 되는 겁니다. 바꾸면 요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무언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야기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든지 이항계수라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맞아요. 삼각형 그거예요. 그 센 같은 데 보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로 1단원에서는 그렇게 끝나거든요. 2단원에서는 뭐가 될 거냐면 독립시행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리고 3단원에 가면 이항분포라는 걸 할 거예요. 이야기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거기서 이항은 항은 항인데 그 저기에서의 항은 우리 수의 요 항인데 그 이항분포에서 이항은 그 요 2개라는 개수의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사실 이항분포랑 이항정리는 같은 계통인 겁니다. 졸라 재밌죠? 정상이 아니에요. 수학하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거 파스칼이 만든 거예요. 이론 수학자인 파스칼이 만든 겁니다. 맞아요. 파스칼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이론답니다. 적으세요. 이게 그럼 그건 알겠어요?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때문에 나온 건? 근데 이거랑 이게 똑같다는 것도 알겠어요? 사시형은 4팩토리얼을 4-0인 4팩토리얼하고 0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컨비네이션의 원래 이야기였죠. NCR이 뭐였어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하고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NCR이었잖아. 그게 조합이었잖아. 요거는 알겠어요? 이게 첫날 수업한 거잖아요. 화요일날, 지난주에. npr은 n 팩토리얼을 얘에서 얘 뺀 n-r 팩토리얼로만 나눈 거죠. 그래서 얘가 얘잖아. 4-0팩하고 0팩으로 나눈 거. 근데 그걸 써놓고 보니까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합의 의미가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물론 조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조합의 의미가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써놓고 보니까 조합을 차용할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조합이 들어가게 의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항이 많은 거에 대한 다항 정리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은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응? 조합으로 했을 때 파스칼 기분 좋았어요. 되게 깔끔해지잖아요. 뭐 이론 수학자들이 원래 그러죠. 그리고 그 파스칼이 그 사람 맞아요. 우리 압력 단위할 때 파스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한 그 파스칼이 맞습니다. 과학자. 맞아요. 천재예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사실 개념 3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중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시그마. 시그마는 사실 개념도 아니죠. 기호잖아요, 기호. 아니에요. 오늘 투데이 하면 개 재밌을 겁니다. 어제 했던 친구들도 이거 처음 듣고 투데이 문제 풀었는데 5개 이상 틀린 친구 없었어요. 보통 하나나 2개 틀렸습니다. 재미없으면 집에 가서 열심히 해야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틱톡 보지 말고 열심히 해야죠. 그럼 뭐 봐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몰라. 과학은 나 장풍 선생님밖에 몰라. 쌤이 장풍 인강 들어있었죠. 장풍 인강. 장풍 선생님이 그 공통과학 제일 잘 가르친다고 그러던데? 장풍 선생님 약간 코수염도 나시고 이렇게 뭔가 샤프하게 생기셨잖아. 그 살바도르 달리 같은 느낌으로 생기셨잖아. 아니요, 안 닮았어요. 장풍 선생님 되게 샤프하시던데? 살바도르 달리 같은 느낌. 그래요? 지금 쌤 머리랑 진짜 머리가 비슷해요. 그 코수염도 있지 않으신가? 맞아요. 안경도 이렇게 뿔테 안경 쓰시고. 맞아요. 선생님 코수염 안 나요. 선생님 이방수염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네. 근데 그 붙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적으시고요. 맞아요. 근데 이건 오늘 별로 없잖아요. 칠판 한 번만 썼는데 뭐.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와 이항정이랑 수학이 반대로 야, 근데 얼마나 좋아. 여기 있는 기호들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잖아. 여기 있는 거 이해 못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혹은 선생님이 제대로 이런 걸 안 알려줬으면 여기 쓰여 있는 걸 보고 무슨 느낌이냐면 수학인데 왜 영어가 잔뜩 쓰여 있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그마 옛날에 할 때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시그마는 그냥 덧셈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덧셈이다. 그러니까 오늘 덧셈 할 때 딱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시그마 할 땐 선생님하고 안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서 고등부 선생님이 고통받으실 거니까 선생님은 괜찮습니다. 진짜 기본 문제도 못 풀 거예요. 아니에요. 고등부 선생님이 고통받으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는 3번 풀면 돼요. 기출문제 5개년을 3회독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3회독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건 사람 따라 다르죠. 쌤은 얼마나 걸려요? 기억이 안 나죠. 2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선생님 지금 100살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안 나 임마. 근데 100살에 가깝긴 하잖아요. 금세 갑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남아서 선생님의 이런
잔소리하고 이런 것들의 유지를 이어주도록 하세요. 사실 여기서 아버지가 먼저 가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자, 그래요. 아이고, 왜 허리가 아프냐. 자, 앞에 볼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항 정리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기에서 변형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문제 요 정석에 있는 거거든요. 정석 67페이지의 기본 문제 4-1입니다. 이거 보시면 2x 더하기 x분의 1이 8이라고 나왔어요. 8이라고 나왔으면 요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앞에 봐요.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앞에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식하고 비교, 어딨냐? 이식하고 비교했을 때 A 자리에 얼마를 쓴 거예요? A 자리에 2x. 항 두 개의 겉제곱 맞잖아요. A 자리에 2x, B 자리에 N 자리에는. 네,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렇게 넣은 거고 선생님이 앞에 내용이 필요 없으면 이것만 설명했겠죠. 앞에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2x를 두 개 뽑았어요. 그럼 x분의 1은 몇 개 뽑아야 됩니까? 6개 뽑아야죠.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2x 두 개랑 x분의 1 6개를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앞에다 적는 거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2x 두 개랑 x분의 1 6개를 늘어놓는 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전체 몇 개? 8개를 같은 거 몇 개? 2개랑 6개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린 간단히 뭐라고 쓰자고요? 8c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2개만 선택했을지 1개만 선택했을지 5개 선택했을지 현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뭔지는. 그리고 그걸 다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 뭘 요구하고 있냐면 x 4제곱의 개수를 원하고 있어요. 암산해 볼까요? 이 식에서 얘를 몇 번 선택해야 x 4제곱이 될까요? 4번이요. 그러면 볼게요. 2x를 4번 선택해요. x분의 1은 몇 번 선택해요? 4번 선택하죠. 아까 전 문제랑 다르죠. 뭐예요?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암산을 통해서 6번, 2번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이게 제곱이고 이게 세제곱이래. 점점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암산으로 안 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암산으로 되면 암산으로 하면 되죠. 일반화를 해서요. 그럼 2x를 이것처럼요. r번 선택하고 x분의 1은 몇 번 선택할 수 있어요? 저 구조에서? r번 했으니까 8-r번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때 개수는 얼마죠? 앞에 곱해지는 수는? 맞아요. C로. 몇 C 몇으로 표현해야 되고. R로 표현해서 8CR인 거예요. 8CR이 얼마인지 몰라요. R값에 따라 바뀌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아까 왜 이 짓을 하고 있었냐면 얘랑 얘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개수 그랬지만 이게 실제로 개수는 아니에요. 숫자가 여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숫자 부분하고 문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적어주고. 그럼 숫자 부분 8CR. 얼마인지 모르지만 숫자 맞죠? 곱하기 2의 R제곱. 여기까지가 숫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자 부분, x 부분은 x의 r제곱 있고요. 요거 바꿀게요.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근데 그거에 8-r제곱이니까 r-8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정리할 수 있겠네요. 동요항 정리해서 이건 x의 2r-8제곱 그리고 8cr 2의 r제곱 해서 이게 사실은 개수고 이게 정확히 요게 차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단순히 이것만 외우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4차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여야 된다고요? 4여야 된다고요. R이 얼마라고요? 6인 거죠. 아까 암산으로 했던 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상수항을 구하세요라고 해요. 상수항이면 몇 차죠? 0차죠. 이게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R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 4차의 개수는 R에다 얼마 넣는 거? 6. 상수항은요. R에다 얼마 집어넣는 거? 4를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개수 부분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R에다 6 집어넣으면 4차의 개수는 8C6, 2의 6제곱.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저거는. 그리고 만약에 상수항이면 8C4, 2의 4제곱. 이렇게 곱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 2의 r제곱 빼기 8이 3. 그럼 2의 r제곱이 얼마예요? 11이죠. r이 얼마예요? 2분의 11이죠. 근데 r은 선택 횟수잖아. 5.5번 선택할 수 없죠. 3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개수는 얼마입니까? 3차항이 존재하니까 0인 거예요. 여기서는 3차항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이거 좀 이렇게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라서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 조금 넘었는데. 자, 하나 더는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자,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의 5제곱 이렇게 되는데 x 마이너스 2로 잠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차수를 결정짓는 요소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죠. 이거 최고 몇 차죠? 여기는요. 그러면 여기에 2차에 여기에 상수를 곱해도 2차가 나오죠. 여기에 1차에 여기에 1차를 곱해도 나오죠. 상수에 2차를 곱해도 나오죠. 케이스가 3개밖에 없죠. 3개면 일일이 하는 겁니다. 6개 이내는 다 하는 거예요. 됐죠?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차를 찾을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2차 찾으면 얘를 몇 개 선택해야 되나요? 이건 좀 직관적이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럼 x는 몇 개? 2개. 그럼 1은 몇 개? 빵개. 그럼 그때 개수는 2c 0이라고 해도 되고 2라고 해도 돼요. 선생님 이쪽을 좀 따라가는 걸 좋아해서 2c나 2c0이나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상수예요. 얘를 몇 개 선택해야 되나요? 빵개. 상수니까요. 그럼 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요. 마이너스 2죠.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플러스로 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는 몇 개? 5개 선택해야 돼요. 그럼 그때 요거 5c 0이에요. 그럼 여기서 숫자 부분만 따로 정리하면 2c 얼마예요? 1입니다. 1의 0제곱은요? 그래서 1 곱하기 5c0 얼마예요? 1입니다. 1이에요. 여기가 0이나 이 두 숫자가 같은 무조건 1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 자, 이거는 1이고요. 요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32가 나와요. 1차 할 거예요. 자, 여기서 1차 하려면 이거 몇 번 뽑아야 돼요? 한 번. 1은요? 한 번. 그러면 앞에 오는 건 2c 1이 와야죠. 곱하기. 자, 요것도요. 1차 뽑으려면 이거 몇 개 뽑아야 돼요? 한 개. 마이너스 2는. 그럼 여기에 오는 건 5c 1. 자, 그럼 숫자. 얼마? 2c1 곱하기 1이니까 2. 5c1 얼마? 5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대제곱은 16. 됐죠? 그러면 이거 얼마요? 160이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상수. 이거 x 몇 개? 0개. 1은 몇 개? 2개. 그럼 2c 0이 되겠죠? 됐죠? 곱하기 2차예요. x 몇 개? 마이너스 2는 몇 개? 3개. 전체 5개니까 막 맛이 가고 있어요. 5c2가 되고요. 5개 중에 2개예요. 3개로 하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 x에 있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겁니다. 자, 이시형 얼마? 1이에요. 1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자, 5c 얼마예요? 5팩을 3팩하고 2팩으로 나누죠? 그럼 얼마예요? 5팩을 5-2인 3팩하고 2팩으로 나누면 5 곱하기 4에 2에서 10입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얼마예요? 하면 마이너스 80. 그러면 하나, 둘, 셋의 합이 2차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세 종류 있는 거니까. 그럼 요거 하면 마이너스 112에 160이니까 48이 개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당연하지만 외운 것만으로 안 나와요.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본은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활용하는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활용하는데 그게 보기가 썩 좋지 않으니까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쓰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 봐. 지금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이걸 끝낼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10제곱 있어요. 근데 a 5제곱, b 제곱, c 3제곱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이거 교육과정 벗어납니다. 교육과정 벗어나는데 알려준 걸로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 개수는 a 5개, b 2개, c 3개를 늘어놓는 방법이 개수입니다. 여기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팩을
컨비네이션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물론 이걸 컨비네이션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번 더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 오는 게 결국 뭐라고요? 이것들을 늘어놓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개다 보니까 컨비네이션을 쓰는 것 뿐이에요. 두 개가 넘어가면 컨비네이션을 쓰지 않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대로 쓰는 겁니다. 됐나요? 네, 10분 쉬었다가 맞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이 파트는 3번 해야 돼요. 3번 하면 무조건 잘하게 되고 그 전에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3번 하면 무조건 잘하게 되니까 지금은 조합이 뭔지, 중복조합이 뭔지, 중복조합의 예로 뭐가 있는지 이런 것만 알고 가면 돼요.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너무 깊게 스트레스 받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확률과 통계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뭐를 물어봤었을 때 용어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나중에 방학 때 하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 한 번 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능 때 하고요. 오늘 했네요. 이항 정리가 뭐예요? 맞아요. 항 2개 거듭 제곱하는 거예요. 쓰인 개념 뭡니까? 중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시그마.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물론 그걸 다 쓰고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면 좋겠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공수원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니네를 막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출문제 제대로 하라고 그랬죠. 항의 개수 찾을 때. 그런 거라고 그랬었죠.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5분 남아서 문제 푸는 것보다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요. 도함수의 정의 기억납니까? 도함수에서 f'x는 리미트 맨날 했으니까 기억난다 그러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리미트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보기만 하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빼기 였었어요. 됐죠? 이게 도함수의 정의고요. 함수가 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쓰는 거였습니다. fx가 우리 다항함수인 x의 n제곱이라고 놓는다면 f'x는 뭐였나요? 우리 외운 걸로. 이거였었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선생님이 아마 안 알려줬거나 알려줬어도 그냥 해서 슉 넘어갔었을 거예요.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왜인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요. f 함수를 제라고 생각할 거예요. x의 n제곱.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x 자리에 뭐 집어넣었어요? x 더하기 h 넣었죠.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h의 n제곱 빼기 x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항 2개의 거듭제곱이에요. 오늘 했네요. 뭐라고요? 이항정리라고요. 맞습니까? 풀어서 적을 거예요. 자, x가 0제곱이고 h가 n제곱이면 앞에 오는 개수 뭐였습니까? nc 0이었어요. x가 1개 있고 h가 n-1개 있으면 앞에 오는 개수 뭐예요? nc 1. x가 2개 있고 h가 n-2개 있어야겠죠? nc 2가 되고요. 쭉 가서 제일 마지막에 x가 제일 많은 거 n개. 그럼 h는 0개 되고요. 이때 앞에 개수는 nc n이에요. 앞에 하나까지만 좀 적을게요. 이거 바로 직전엔 x가 n-1개. 뒤로 갈수록 그 x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 x가 하나 줄어들어서. 그럼 h는 1개, nc n-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얘를 풀어낸 거예요. 뒤에 빼기 x의 n제곱 있는 거죠? 자, 그러면 h의 0제곱은 얼마입니까? 1이에요. ncn은 얼마입니까? 1이에요. 1 곱하기 땡땡땡이니까 이건 결국 x의 n제곱입니다. 사라지네요. 됐죠? 그리고 분모가 뭐예요, 지금? h죠. 리미트 h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자, 다항이에요. 변수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다항이죠. x에 대해서. h에 대해서 다항이죠. 대입해요. 분모 얼마? h에 0 집어넣으면 0.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이거 h 하나 있죠. 이건 얼마예요? 그럼 h에 0 집어넣으면 0이에요.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얼마예요? 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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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의 0 꼴이네요.
0분의 0꼴이면 우리 해법 뭐였죠? 푸는 방법? 약분했어요.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약분할 거예요.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눌 수 있다고요? H로 나눌 수 있다고요. 그럼 H 이거 하나 사라졌어요? 자, 여기 봐요. H의 N제곱인데 하나 약분했으니까 사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H의 N-1제곱. 자, 이건 약분했으니까 H의 N-2제곱. 이거 약분했으니까 H의 N-3제곱이죠. 그럼 쭉 가서 이거 H 몇 개 있어요? 아니, 약분하기 전에. 그럼 약분하면 0개 있죠? 0개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1이죠. 그럼 바로 직전에 있던 친구는, 이 앞에 있던 친구는 NC N-2, X의 N-2제곱, H 2제곱이었을 거예요. 약분하면 H가 하나 남죠. 이제 다 약분됐어요. H 얼마 집어넣어요? 0 집어넣어요. 자, 이거 H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H 있죠? 0 집어넣으면 0. 이거 0, 0, 0. 그럼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죠. 왜? 얘는 H가 없어요. 그럼 남는 건 N 컨비네이션 N-1, X의 N-1만 남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정리할게요. N 팩토리얼을 얘에서 얘 빼면 얼마예요? 얘에서 얘 뺀 거 팩토리얼. 1 팩토리얼 그리고 N-1 팩토리얼이에요. N 팩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 그럼 바로 직전 N-1이죠? N-1 팩토리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1.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N만 남죠. N만 남죠.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됐네요. 됐어요? 그때 뭘 안 배웠었어요? 우리 이거 할 때. 이항 정리 안 배웠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항 정리를 배우면 어디다 써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에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편린으로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뉴턴이 발견했잖아요. 예. 뉴턴이요. 미분은 뉴턴이 발견했죠. 조금 더 원어민에 가깝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옛날식 표기법입니다. 몰라. 응? 그래요. 틀리 끼셔서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런 거라서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요거 이야기를 가지고 뭐 다른 것들을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항 정리 뭐라고요? 항 두 개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항 두 개의 거듭 제곱을 전개해서 어떻게 생기나로 표현을 하는데 기니까 컨비네이션을 차용해서 쓴 거고 시그마를 차용해서 쓴 것뿐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한 개의 항을 뽑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은 앞에 배웠던 순열하고 조합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한다. 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됐죠? 이야기 자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오늘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죠? 내일 모레 오면 깨끗한 상태로 옵니다. 네, 집에 가서 오늘 자기 전에 꼭 한번 써보시고 이런 거라도 한번 꼭 써보셔야 돼요. A 플러스 B 말고 X 플러스 Y의 5제곱은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은 2X 플러스 3의 4제곱은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전개가 아니고 배운 걸로 해보는 겁니다. 이거 정도는 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투데이 풀면 이거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시험 보죠. 1일 테스트 보겠습니다.